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충남 대형병원 전공의 19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복귀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높이 20m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9대가 파손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도교육청 제2요구로 부결됐던 충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본선 대진표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구에서도 여야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 지역 핵심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사직서를 제출한 충남 대형병원 전공의 19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복귀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전공의 95명, 단국대 천안병원 96명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에서는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2%에 해당하는 218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잇따르면서 병원들마다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3시 20분쯤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2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옹벽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 승용차 등 차량 9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박정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33명 전원이 폐지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무리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도교육청 제2요구로 진행된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총선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성 예산선거구에서는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돌연 경선 포기설을 냈고 민주당은 전략공천설이 돌면서 기존 예비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자 여야 모두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시계 배포 의혹을 둘러싸고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전 수석의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 전 수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홍 의원이 또다시 가짜뉴스를 쏟아냈다며 반박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홍 의원이 언급한 시계에 대해 대통령실과 지역 간담회를 연 뒤 절차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홍 의원은 강 전 수석과의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위가 과거 지역구에서 낙선한 걸 놓고 감점을 적용하려고 한다며 항의의 뜻으로 경선 포기서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지자 기존 예비후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 중앙당으로부터 홍성 예산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양 전 지사는 당의 공천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 당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의 전략공천 논의에 대해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2명 이상이면 경선하는 게 기본적인 당규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에서는 지역별로 표심을 가를 핵심 현안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당진에서는 여야 후보가 모두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이들이 내놓을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한범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돼 천안 아산과 함께 충남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당진. 쌀 생산량 전국 1위일 정도로 농업도 발달해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으로 꼽힙니다. 최근 6차례 총선에서 진보와 보수가 절반씩 승리할 만큼 선거에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대선 득표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3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석 달 뒤 열린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갖고 있던 충남지사와 당진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되찾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3파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어기구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3선 도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을 받은 정용선 전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오윤희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자들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론 단순 기업 유치를 넘어 신산업 육성과 산업 기반 시설 마련 방안이 주목됩니다. 당진은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철강 도시에서 수소 도시로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하면서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교육 환경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정주 여건이 안 좋고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주 여건을 또 소비를 또 복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같이 경제에 집어넣어서 소비와 또 경제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밖에 제2서해대교 건설 등 교통망 구축과 탄소 중립, 농업 활성화 대책 등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의 천안 아산 연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충남도는 20일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충남, 경기 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GTX C 노선 연장 성공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까지 86.4km 구간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 구간은 수원부터 아산까지 75km로 노선 연장이 완료되면 천안 아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보령경찰서가 설 연휴 기간 빈집을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4일간 보령 지역 빈집 3곳과 승용차 한 대 안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새벽 1시쯤 한 빈집 창문을 뜯어낸 뒤 침입해 고급 양주와 청바지 약 800벌 등 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보령 일대를 배회하며 장기간 집을 비운 고급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도박을 벌여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한 뒤
양주와 일부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도난품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분 만에 꺼졌습니다. 22일 아침 7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가정집 3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작동 중이던 전기 매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69.8%의 고용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고용률보다 7%가량 더 높은 수치입니다. 서산시는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시 단위 77개 기초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산 그린 컴플렉스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대조기를 맞아 23일부터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태안해경은 23일부터 닷새간 조류 흐름이 강하다며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와 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과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 정박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찾아가는 어선 무삼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소는 육지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선 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소모품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은 도내 어촌계와 내수면 어업계, 수산업단체 등입니다. 신청은 도수산자원연구소와 태안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청양 지역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각각 43%와 1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충남 지역 평균보다 고혈압은 12%, 당뇨병은 3%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평소 생활습관 개선 등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배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배달은 마을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 개인별 맞춤형 기초검사와 상담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마을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87명을 위촉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경찰과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조사관들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 보고서 등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온실을 임대해 시설 운영 경험과 농업기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충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입니다. 당진시는 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운대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거점형 우선 협상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학의 청년 특화 고용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연간 사업비는 모두 7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청운대학교는 충남도의 신규 선정 지원 사업 운영대학에 선정돼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21일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사는 지역 재난방송 송출과 나눔 기부문화 확산, 긴급 구호 활동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전 회원사들과 함께 ARS 적십자 회비모금 캠페인 홍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미디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